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장 마감이 되는데요. 뉴욕 증시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 해서 주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8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고요. S&P 500도 1974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경계 매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걱정된다는 사람 또 파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유가도 화면 보시면 유가도 오늘 소폭 내렸는데요. 얘기가 다 나왔지만 1,000만 배럴 갖고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한 2달 정도만 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일부 보도에서도 2천만 배럴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가 좀 밀리면서 주시장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이 오늘 좀 주로 좀 분전하면서요. 오늘 나스닥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섹터 11개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가 올라갔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그나마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락폭을 제한했던 요인은 역시 모든 것이 코로나와 관련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나름 신뢰받는 분이 2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은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박사죠. 이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얘기해서 뭐 곧 해고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파이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회자가 되는 분이죠. 네.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병 갖고 뭐 하니까 그게 아직 뭐 확인된 거 아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행정부가 좀 빨리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박사랑 또 여성분이 있거든요. 그 TFT 하고 있는 분인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보는 분한테 그 두 분한테 펜스 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요. CNN과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신뢰받는 문제, 다른 쪽에서 보면 신뢰받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 바이러스 상황을 조심스럽게 약간 낙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은 같은 건데요. 전면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5월 중에 일단 일부 쪽의 경제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물론 자신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림도 나오지만 코로나19의 확산 같은 것이 미국은 아직 그나마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쪽이 좀 상당히 플래티닝해서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은 역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죠. 이분이 하여튼 미국에서는 지금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매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최악의 상황 끝났다는 표현을 했죠. 물론 여러 가지 더 주의를 하고 이게 만약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돌아다니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격리, 좀 거리 두기를 안 하면 다시 또 확산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여러분 잘하면 이게 최악은 끝날 수 있다.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네네. 이게 이 코로나19 확산은 밸브와 같아서 우리가 이 밸브를 조금만이라도 일찍 돌린다면 네네. 이게 다시 2, 3일 이내에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9개 주에서 지금 경제 재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쿠오모 주지사가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아침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지금 뉴욕이 가장 어려운데 그렇게 신뢰받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찌됐건 지금 주시장 그나마 지금 하락을 저지되는 분명히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주시장은 지금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지나고 나야지 확인되는 거죠. 이런 것들 무조건 바닥이고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팩트다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집콕주들이 다시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7%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집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콕주들이 대표 넷플릭스라는 것들 아닙니까? 뭐 게임주나 이런 것들인데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 설왕설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연중 최고치까지 와 있는 연중에선 올해 들어선 최고치인데요. 만약 이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코로나19 되면 그럼 넷플릭스 보던 사람이 다 끊고 다시 이제 극장으로 몰려가고 사람들끼리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음주가무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해결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몰려다니면서 놀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를 여러분들 여행하시 보면 중간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 자리 다 빼고 그러니까 좌석수를 줄일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좀 부딪히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생활이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우리나라도 요즘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서 대기업이나 일부 보면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이상할 정도로 일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일이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분들 다들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죠. 특히 미국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 거고 뉴욕이나 특히 샌프란시스코, 특히 시애틀 이런 데 보면 천정부지의 사무실 비용 아닙니까? 네. 아파트 비용도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꼭 모여서 꼭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에서 일하고 워크 프롬 홈이죠. 집에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새로운 어떤 뉴노멀이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가 그렇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테마로만 보면 꺾이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여튼 7% 올라갔고요. 아마존도 장중 최고가 뭐 근처까지 갔다가 3, 4불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다시피 아마존이 처음에 이런 사태가 터지자마자 10만 명을 고용했거든요. 오늘 7만 5천 명을 더 고용했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월급 임금을 올렸는데 오늘 또 $2로 또 시간당 임금을 더 올려줬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 3주 전인데요. 이런 사태가 터지자마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그 물건을 입고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쁜 것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입고를 다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아주 필수적인 거 아니더라도 쉽게 해서 문짝이라든가 네. 냉장고 이런 거 받아준다는 거예요. 소파 이런 거 물건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창고에서 델리버리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인데 이런 거죠. 제가 그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주식하신 분들은 제 말씀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시장이 어떤 반등하거나 어떤 고점을 막 올라가거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주식이 최고가를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무슨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조그만 예를 들어서 무슨 BTS가 하나 있어갖고 관련주가 사상 최고 가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도 없고 시장에 주도하지 못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주식들이 사상 최고가를 가거나 끌고 가면 이게 진짜 무서운 판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죠. 없는 사람들이 불안한 판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약간 지금이야 2달 만에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면 아마존 없는 사람은 포모가 거기서 나옵니다. 포모란 거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존이 없기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포모라는 거가 이제 영어로 보면 그 친구들끼리 보면 놀러 가는데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왕따다를 포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마존을 다 아는데 아마존을 팔았던 사람들이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 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무서운 판이다. 네. 넷플릭스 미국 사람들 한 75%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 무서운 판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주위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제 보면 집에서 많이 일하다 보고 자식들 한두 명 있다 보면 집에서 온라인 공부하는데 한 명만 노트북 있단 말이에요. 막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런 시장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주식이 하나 있죠.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다시 13%나 네. 급등하는 것도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움직인 게 조금 신기했는데 네. 왜 움직였을까요? 테슬라는 진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서도 이제 이 코너 전에도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이제 바깥에서 들었는데요. 자동차가 지금 안 팔리는 시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의아했어요. 안 팔리고 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실적 더 안 좋아질 걸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15% 마이너스를 얘기하던데 올해 미국은 20% 이상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요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1분기에도 플러스가 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요. 3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수입차 1등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테슬라인가요? 모델 3가 1등을 했어요. 오.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수입차가 벤츠 E 클래스거든요. 네, 머세디스 E 클래스인데 3등이고요. BMW 5 시리즈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2등인데 오늘 1등을 했어요. 오. 이게 그만큼 많은 사람 수요가 있고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1분기에 6등을 했습니다. 단일 차종으로. 지금 당연히 1분기, 2분기에 보면 메이커로 보더라도 1등 증가율이 있거든요. 올해 큰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증가율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소위 팬심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역시 굳이 수급을 따지자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줄어들더라 하더라도 16%의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요. 다만 지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한 20며칠 날에요. 이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을 하면서 주가 급등한 적 네. 마지막으로 900달러 막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한 달 후에 또 실적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들이 빨리 이 정도 됐다면서 공매도를 좀 커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과 관련된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장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시장이 막 돌아서 오고 더 올라갈 때 보면 드디어 이제 연준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쏘겠다 하면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뭐 CLO가 됐건 뭐 담보부 대출이 됐건 간에 뭐 있는 것 뭐 해지 투기 등급 채권까지 다 네, 사주겠다면서 그게 정부분들까지. 2조 3천억 달러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너무 떨어졌고 이제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다 반영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한 목소리로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이들의 얘기를 그냥 제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바닥은 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주 2조 3천억 달러가 컸다. 그리고 시장에 그거를 너무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난 저점이 계속 확인될 거 한번 갈 거라 그랬는데요. 지난 저점에 갈 일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JP 모건은 뭐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콜라노빅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면 시장이 움직인다는 그 사람인데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정고점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 이유는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겠고요. 오늘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를 여러분들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너무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분들도 한 이번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다 떨어졌다 얘기했거든요.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듣기 반가운 소리 해드리면 오늘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 IB 중에선 처음으로 목표 지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2,700을 연말 주가로 얘기했는데요. 오늘자로 3,000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바닥을 쳤다는 주요 IB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크레딧 스위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칸 등 저 밑에 가 있는 오피스 뭐 2,000포인트 정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하겠네요. 그렇다면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이겠죠. 금값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최고치가 4월 9일 날 1,754달러였는데요. 오늘 1,765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2년 10월 11일 거의 최고치까지 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가 어떻게 됐건 아니면 최고치를 그냥 가고 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S&P 500 14% 떨어질 때 금값은 오늘까지 15%, 1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의 상승세가 여전히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금광이라든가에 대한 어떤 채굴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2조 3천 달러를 쏜 그 계속 투자한 거, 뭐 연준에 산다는 것은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도 하고 있죠, 일본도 하고 있죠, 유럽도 하고 있죠. 전부 다 중앙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돈을 푼다는 것은 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워낙 돈이 시장에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을 하거나 또 다른 안전자산인데, 부동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금에 대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말하는데 전혀 틀림이 없거든요. 쭉 네. 가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무슨 2,000달러까지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자산이란 금에 대해서는 전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수준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건 뭐 제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